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어제 후보자님 해명과는 다르게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총장상 발급 관련해서 부인께서 사문서 위조혐의나 업무방해 등으로 실제로 좀 안 나갔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장님 명의로 예.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기억나시는 않는다가 아니고. 예. 왜냐면 제가 우리 정 교수님 잘 알고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상을 준다면은 분명히 기억을 하지요. 그러면 좀 그런 상은 어떻게 좀 발급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도 못 합니다. 왜냐면은 1년 번호가 달라요. 총님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억은 없다. 이제 그랬습니다. 총장님이나 혹은 그런 부탁이 아니고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그것만 이제 이야기해주면은 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신분적인 양심하고 이제 갈등이 좀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원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 을의 집으로 빨리 귀가하는 게 마련인데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어요.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 발급이 됐는데 예. 이 총장은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지금 오늘 방금도 또 나오면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기억이 없다. 직인을 찍으면 이제 1년 번호가 나가야 되는데 그 1년 번호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총장은 기억 못하고 없는 걸로 기억 못하는 게 아니죠. 없다고 주장을 얘기했죠. 하고 있는 상황인 거. 예. 그러나 이제 표창장은 있는 걸로 보여요. 그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표창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있긴 있는데 발급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 아마도 검찰이 최 총장을 부른 것도 그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불렀지 않겠어요? 그리고 1년 번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이제 이렇게 표창장뿐만 아니라 직인을 찍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졸업장, 예를 들면 수료증 이런 거에 다 학교에서? 그럼요. 근데 1년 번호를 다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그러니까 위임 정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총장한테 모든 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임받아 정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또 1년 번호도 사실은 수료증이나 표창장 같은 경우 번호가 따로따로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최 총장이 얘기하신 게 표창장에 관련된 1년 번호에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왜냐하면 1년 번호, 수료증은 1년 번호가 또 따로 나가거든요. 표창장, 수료증, 졸업장 이런 건 1년 번호가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직인을 찍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찍었느냐를 확인해내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최 총장은 본인은 발급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왜 이게 갖게 됐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발급되는 과정을 전반을 그렇죠. 다 봐야 된다는 봐야 돼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누가 도장을 찍었고 어떤 번호를 받았으며 그럼 대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장이 없는데 발급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1년 번호가, 이거 분명히 1년 번호도 있을 거예요. 표창장에는 반드시 1년 번호가 들어가게 됐고 총장 직인이 찍혀야 되니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텐데 그걸 어디와 원본과 대조해서 맞는 건지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기한 번호라고 해가지고 번호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작성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화를 해서 내가 위임받은 걸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게 더 컸었거든요,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기현 전 민주당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정보원에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태극기 부대 얘기를 꺼내고 그랬는데 사실 저분이 괜찮은 분이에요. 뭐냐면 고향에다가 이제 대학을 세우고 그 잘 운영을 해갖고 했었고 아들이 미국 국적인데 국적을 포기시키면서까지 해병대에 근무를 시켜서 군대를 왜 그렇게 가게끔 한 그런 분인데
그러면 그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위임받은 걸로 좀 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예. 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교수로 있고 영어 영재센터장으로 있는 학교에 그 경북 영주에까지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자기 딸에 대해서 표창을 또 주고 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입시에 쓰일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직인이 위조가 됐다 뭐 그런 건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네. 또 지금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남아 있는 게 2012년 9월 7일 날 그 도장이 찍혔는데 지금 2019년 9월 5일이거든요. 예. 그럼 어찌 보면 공소시효가 이틀 남은 건지 아니면 그걸 행사한 예. 부산 의전원에 그걸 냈을 대로 할 건지 그건 이제 법적으로 따져야 되지만 그런 시간도 문제고 더군다나 저분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저렇게까지 갈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그런 일을 안 했고 예. 표창장을 발급 안 했고 또 그 교수가 부탁을 했어도 들어줄 수 없었다. 예. 저는 여기 두 가지예요. 그게 그 거짓말을 해도 잘못이고 자기가 셀프 표창장을 자기 딸에게 주는데 그때 이제 영구 조교 비슷한 역할을 할 때 160만 원을 받았고 교수는 예.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셨으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적으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미묘한 문제입니다. 예. 일단은 조국 후보자는 왜 전화를 했는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전화했다라는 얘기인데 또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위임해달라고 또 얘기를 했다. 이게 어떤 게 사실이냐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우선 조국 후보자가 부인에게 해당 통화 내용이나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들었는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A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이렇게 말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위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 기억은 이런데 본인의 그 확인을 한 것인지. 예, 최성해 총장의 기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로 간에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전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을 일방의 최성해 총장의 의견만 듣고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압수에까지 들어온 상황에 이것을 막 진술을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꿔줄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무리한 부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왜 신중해야 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소환돼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나중에 소환돼가지고 조사받을 가능성까지 있고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이 조국 후보자의 사모님인 이 정 교수를 피의자로 신분으로 지금 삼았다. 뭐 쉽게 말하면 언론이 입건을 보도를 했다라는 했죠. 그런 예.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 떠올랐는 동양대 표창장 의혹 아닙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이게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형법에 권한 없는 자가 예. 타인의 명의의 권리관계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임의로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 검찰 조사를 하게 되는 그 총장이 가게 되는데 그 무렵에 해가지고 지금 그 여권의 유력한 인사들이 예. 왜 하필이면 그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했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그 전에 알고 싶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최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굉장히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정 교수가 다급하게 전화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동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알려지고 하면은 그 딸의 어떤 그 의전원 그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했는 것으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그런 취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예. 핵심적인 실체적 진실은 압수수색을 했는 그 물증에 있다. 지금 보니까 도장 자체가 똑같았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뭐냐면 총무과에 보관했던 것을 몰래 가지고 와서 찍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었을 수가 있는데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김남국 여기서 네. 좀 우리가 사실관계를 최소한 한번 확인해 보면 검찰이 들고 왔다는 원래 총장상의 번호는
뭐 000으로 되는 건데 조 후보자 딸 표창장은 1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정식으로 발급해주는 총장 그 문서는 아니라는 얘기는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현재 동양대학교의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때 일련 번호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다. 일련 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하고 대장의 그 일련 번호와 상장이나 표창에 나가는 그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예. 어떤 목적으로 이 직인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대장에 전부 다 기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그 동양대학교에서 이 총장의 직인을 제대로 찍어서 권한이 이씨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만약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그러니까 업무방해로 처벌을 하려면 한 가지 사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성된 이 표창장이 허위이다. 가짜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직인을 누가 그렇게 가짜로 찍었는가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찍은 것인지 예. 아니면 동양대학교에 누가 담당자인 어떤 직원이 찍은 것인지 또는 총무과 직원이 찍은 것인지 또는 봉사활동 커리큘럼을 담당했던 교수가 이렇게 상신해가지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찰의 예. 수사가 조금 더 진척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말씀만 부분을 드리면은 잠깐만요. 네. 주광덕 의원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의원의 얘기를 듣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양대 총장의 상장 양식은 위에 근거 일련 번호가 이렇게 돼 있고 상단, 좌측 상단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면서 밑에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보받은 것에 의해서 재구성을 해본 결과 좌측 상단 근거 번호에 분명히 이거 상표창하고는 다른 어학교육원 제 몇몇 호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 하단 부분에 어학교육원장 직인도 찍혀 있고 총장 직인도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총장 직인만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한 적도 없는데 총장 명의로 이게 표창장이 나갔다 그러면 그 행위자는 사문서 위조죄와 부산의전원에 제출할 때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것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때 동양대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원래 총장 그 표창장 양식하고 지금 조 후보자 딸이 받았던 표창장의 양식은 다른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남국 변호사는 누가 찍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 총장이 최 총장의 말에 따르면은 이 그 정경심 교수가 전결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전결은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총장 도장을 하지만 정 교수인 내가 총장을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예. 결국 전결로 된 것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면은 자기가 찍건 아니면은 자기가 그 소장으로 있던 영어 영재 연구소의 직원이 찍건 그 모든 책임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결권자인 본인 정 교수의 책임인 것이죠. 예. 아마 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 교수 조국 후보 측의 얘기는 언론 보도를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 교수 엄마가 직접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총장님한테 해서 상 하나 받도록 해주는 것 어떻겠습니까 해서 네. 뭐 그러려면 그렇게 해라라는 취지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여러 것처럼 가지 가능성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그런 얘기 중에 예,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예. 정 교수가 직접 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설령 경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결로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오로지 정 교수한테 갈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 지금 이거를 두고 이제 내일 청문회인데 워낙 논란이 뜨거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민 의원이 얘기했던 걸 한번 볼게요. 당시에는 총장 직인이 찍혔지만 그렇게 꼭 발급 대장이랑 맞춰가지고 엄격하게 찍은 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 사실 총장 직인이 제가 아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총장 직인이 찍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 따로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글짓기 대회 했는데 그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자들 학교가 주관해서 글짓기 대회를 하고
하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입상자들한테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때도 나갈 때는 총장 증인한테 반드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아까 지금 그 얘기하면서 조광덕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학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걸 보면 어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뭐 표창장이든 아니면 수료증이든 이런 부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표창장을 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튜터로 일했던 사람이 조 후보자 자녀 한 사람인지 아니면 혹시나 또 다른 튜터가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수고했으니까 그럼 다 표창장을 수여합시다 결정해서 그렇죠.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그렇죠. 그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원이라는 것 자체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 그걸 정결 사항으로 아마 생각해서 결정해서 거기에 튜터로 고생한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표창장을 수여한 관례적으로 그래 왔던 건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동양대에서 밝히고 있는 것 중에 직위는 하나밖에 없고 총무과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 와서 도장을 찍었겠죠, 분명히. 또 뭐 직인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직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알 거예요. 누가 와서 찍었고 왜 이걸 찍어줬는지. 그 사람도 사실은 찍기 전에는 발급대장 쓰고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안 쓰고 썼다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찍은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발급이 되는지가 확인될 거로 봅니다. 지금 뭐 동양대에서도 자체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참 여러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이 왜 동양대 총장에게 여권 인사들이 전화를 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즉각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 여권 핵심 인사가 한 분이 아니라는 저희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화했다는 또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식사도 하고요. 가끔 통화도 하는 사이라서 뭐 이렇게 준 적이 없다 하고 또 받은 거는 사실로 이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동양대학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경위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주에 작전을 다녀서 총장 부친하고 부친이 제 은사십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이죠. 저럼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 안 하셨다는 건가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어제 또 같이 예, 노무현 시민센터 어제 기공식에서 유시민 이사장 잠깐 인사는 했습니다. 그냥 뭐 안부 오래간만이라고 안부 지난번에 그 두 명의 여권 인사가 이제 보신 것처럼 김두관 의원하고 유시민 이사장인데 두 사람의 해명은 뭐 똑같았습니다. 김두관 의원 일단 친분이 있었고 친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 유튜버로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은 출석해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도 뭐 비슷한 취지인 건데요.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경위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유리하게 해달라 도와달라라는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인터뷰 들은 것처럼 아버지 선대부터 인연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제의 상황을 조금 돌아가 보게 되면 오전에는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뭐 왜곡해서 나갔다, 보도가 나갔다라고 하면서 정정 보도를 또 신청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또 이게 뒤집어진 듯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또 그게 또 저녁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성해 총장이 실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팩트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만약 정말 여권 인사가 뭐 청탁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앞서 뭐 최성희 총장 이야기하는 거 봤지만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아예 100% 기자가 곡해한 거다. 그 기사 자체를 못 믿어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동양대 총장이 동아일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두관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느냐, 최창원 교수님. 이것도 이제 권한을 정 교수에게 정식으로 위임해달라고 제안을 부탁을 하더라라고 또 이 총장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경위 파악이 아니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경위 파악을 넘어서서 뭔가에 따른 뭐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그에 따라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했다라고 뭐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검찰에서도 일정 부분 또 진술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이제 검찰 그 발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보면 정확한 건 나오겠고. 근데 이제 뭐 오얏나무 아래서는 정말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런 전화를 물론 안부 전화 할 수 있죠. 사람 살아가면서 궁금하니까 또 인맥 통해서 정확한 사실 팩트 파악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국회의원이 그 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유튜버로서 아니면 또 민주당의 범여권의 그 사람으로서 그 인물로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나보고 그럼 이걸 좀 바꿔달라는 건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죠. 요거 한번 볼게요. 최진재 변호사. 오늘 이게 주광덕 의원이 받은 문자를 언론사가 찍은 건데 조국 후보자 딸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달라고 압력을 가했고 최성희 동양대 총장이 검찰의 진술. 여기서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검찰의 진술. 이거는 되게 알기 어려운 내용 아닌가요? 사실 저도 오전에 비슷한 저기 잘 보시면 첫 글자에 보면 받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기 뭐냐면 받은 글 이런 것이죠. 인터넷에 이른바 지라시란 것인데 핵심적인 성격? 내용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과연 그 여권 측 고위인사가 누구냐라고 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나오는 것이 김두관 의원 그리고 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그제 이제 압수수색,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전격적으로 또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혜성 총장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가 어제 있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 갔다 와서 나온 핵심 내용이 저 같은 내용을 했다라는 것이 첩보를 통해서 아마 보고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서로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최 총장이 하는 얘기와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가 하는 다른데 적어도 최 총장에 대한 직접 했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전화가 A씨라고 하니까 시나리오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는데 총장 권한으로 돼 있는 표창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 교수에게 정식으로 위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주요 참고인이 또 이제 압수수색이 있고 주요 참고인이 이제 오늘 오후에 검찰에 나가려고 하는데 평소 때 친분이 있다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떤 제안을 했다? 그게 바로 2차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이고 지금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한국당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외형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여야 된다. 권한에 속하는 범죄여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오전에 이 주광덕 의원의 휴대폰에 잡힌 그 문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 문자를 받았는데 기자들한테 저 문자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참고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것이고 조사를 받고 나와서 최성희 총장이 저러한 진술을 한 바가 없는데 만약 저게 검찰의 진술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받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피의 사실이 유포가 된 것 아니냐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나 야당에서 피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검찰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달라. 이러한 어떤 피의 사실 공표가 오해를 뭔가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수사와 관련되어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러한 것이 검찰 진술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이런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글의 형식을 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또 어디선가 가공됐을 문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된 게 우간다 우려봉사에 대해서도 이게 그거를 기재를 했나 본데 정작 그 단체에서는 기재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우간다 이제 봉사 의료 지원 단체와 우간다 소재 의료 지원 단체와 협정을 맺고 거기에 2012년 겨울에 사전 답사를 갔다 와서 2013년 8월 해외 봉사를 개최했다.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인데 실제로는 뭐 그 당시에 병이 나와가지고 해외 봉사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전원 지원할 때는 우간다 의료봉사 관련해서 활동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증명 내용이 원래 계획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표라는 사람,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단체 대표가 확인서를 써줬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지만 확인서는 써줬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실제 우간다는 가지 않았지만 우간다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동시 통역도 했대요. 아마 우간다 측에서 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아마 회의하는 과정에 동시 통역도 하고 그래서 창립 멤버 역할을 했었고 창립 멤버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도와줘서 아마 조 후보자 딸이 본인의 스펙 때문에 이제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증명서를 떼로 다니면서 이분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확인서 좀 써달라 하니 이분이 이제 그동안 조 후보자 딸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고 2012년에 답사갈 때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못 가게 됐으니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게 된 사정 때문에 한 걸로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다르지만 이 봉사단체에서 조 후보자 딸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의 어떤 그 역할 때문에 이 대표는 확인서를 써줘서 그게 아마 의전원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좀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조 여부에 따라서 입학 자체가 취소가 가능하냐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인데 이게 법조인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부산대에서는 이게 취소 사유가 되는 건지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입시를 할 때 입시 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전원 입시 요강에 두 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냈는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어떻게 보면 선발하지 않는다. 나아가 추후에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산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취소한다. 재량이 아닌 반드시 취소하는 식으로 일단 법이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스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동양대 총장 어떤 직인 그 표창 사건, 그 외에 키스트에 관한 그 인턴 사건, 그리고 우간다 이 내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이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3주라고 돼 있지만 알고 봤더니만 이틀만 갔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 이 허위적인 내용을 썼다고 하면 그게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 내지 자격 모형에 의한 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추후에 엄마가 재판에 만약에 넘겨져서 기소가 된다거나 재판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성인으로서 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국 후보의 따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와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서 허위가 됐다. 거기다가 재판까지 넘겨졌다고 하면은 규정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검찰 수사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 검찰 수사가 나와야 되고요. 이제 과거에 전북대학교나 뭐 서울대학교 치전원 사건
취소가 된 사례를 보게 되면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어떤 사실을 기재해가지고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적극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 취소 사유로 입학이 취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떤 실수로 어떤 실제 봉사활동은 하긴 했지만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예컨대 앞서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이틀을 했는데 며칠을 했는데 그 기간을 3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하루나 이틀을 나가면서 그 기간을 인턴십 기간으로 잡아가지고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발급하는 과정에서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는지 여부 이러한 두 가지 모두를 따져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